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이 윤석열 징계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한데 그 과정에서 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이제 1위까지 올라갔다. 25%로. 그리고 최길갈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40%까지 돌파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과하긴 하지만은 지금 어차피 이 여권의 이 대권주자는 아닌 이낙연, 이재명이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이 보수 야권은 초토화됐기 때문에 윤석열 지지율이 더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어떠한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지를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숨겨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수파리들과 조중동이 의도적으로 숨겼어요. 보수의 대권주자로 위장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친문 진영에서 윤석열과 이제 그야말로 쇼가 아닌 시멘트 매치가 벌어지다 보니까 나오는 거죠. 윤석열의 인맥 구조가 나오는 건데,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제일 문제가 되는 인물이 역시 양정철이고, 양정철 주변에 주진우, 김어준 등등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친문 진영의 조국, 손혜원, 추미애 이 라인과 양정철, 김어준, 주진우, 윤석열 라인 간의 권력 투쟁에 불과한 것을 조중동과 이 보수파리들이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이걸 숨겨오다가 지금 이게 터져나오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윤석열의 거품이 실제로 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징계가 지금 연기된다 그러는데 다음 주로 그때 아주 피크를 찍겠죠. 징계 과정에서.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윤석열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이제 거품이 꺼지는 그런 흐름을 밟고 갈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소식이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연기 방어권 모장인데, 오늘 문재인이 먼저 이야기를 했죠. 징계위, 윤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 매우 뭐라고 나왔나요? 매우 중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이제 징계를 하게 되면은 윤석열 쪽이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내고 징계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본안 소송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 직무정지에 대한 가처분처럼 이게 또 법원에서 걸리게 되면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문재인은 철저하게 절차를 그런 대로 만들어서 빌미 잡히지 않게 해라. 이 정도의 지금 얘기를 하고, 그게 나오자마자 법무부에서는 10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게 절차적으로 여기 좀 기사가 지금 나와 있진 않은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이게 행정부 내부에서의 징계 절차지만 실제로는 형사소송법에 준하기 때문에 징계 당사자나 피의자나 이 징계나 어떠한 기소에 대해서 통보를 했을 때 최소한 5일간의 준비 시간을 둬야 되는데, 그제 바로 2일날 할 거를 연기하고 4일날 통보를 해버리니까 오늘 윤석열 쪽 변호인들이 5일이 안 지났다, 내일 하게 되면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형사소송법 위반이 돼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적으로 문제가 잡혀서 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으니까 10일로 연기하게 된 겁니다. 자, 기일 재지정 요청 그거죠. 법무부에서 발표한 건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즉 5일 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10일로 연기를 했는데, 현재 윤석열 쪽에서는 증인 3명을 신청했다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주로 이제 이 검사 측 증인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증인 3명을 지금 신청을 했고, 그걸 과연 이 징계위에서 이걸 받아들였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다. 그게 지금 윤석열 쪽 입장이고, 그럼 추미애 이 장관 쪽은 지금 증인 신청을 했느냐? 알려지고 있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증인 신청을 안 했을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추 장관 쪽은 그냥 신속히 해치우겠다만 목표로 하다 보니까 절차를 별로 안 따지고 지금 밀고 왔었거든요. 근데 이 절차에서 걸리니까 일단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제 시간이 이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추 장관 쪽에 유리한 증인을 신청 안 했는데 다음 주 목요일로 되면서 추 장관 쪽에서도 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근데 뭐 누구를 신청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이 추 장관 쪽에 유리한 증인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차피 5가지 징계 사유 중에서 나머지 3개는 뒤로 빠지는 거고 첫 번째 홍석현이 만난 거, 두 번째 판사 사찰한 거의 2가지인데 그나마 추 장관 쪽에 유리한 거는 이 지금 윤석열 쪽이 집중적으로 증인 신청하는 거는 판사 사찰을 한 게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들을 지금 신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 사찰 문건을 직접 작성한 검사를 지금 증인 신청했습니다. 나는 사찰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 2번째 사안 판사 사찰 관련해서도 이게 유리한 증인을 지금 추미애 장관 쪽에 신청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제일 그래도 유리한 거는 첫 번째 홍석현이 만난 거 관련해서 저 같은 사람을 증인 신청하는 게 제일 유리할 텐데 그걸 했다가는 이제 그야말로 사기탄에게 판도라 상자가 열려버리니까 그런 정도로 한번 승부수를 걸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미애가 낙산사 노무현 대통령 영정이 있는 낙산사에 가서 이 사진을 올려가지고 자기 심경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페이스북인지 추미애 TV의 커뮤니티인지 제가 알기로는 이 커뮤니티로 알고 있어요. 이 페이스북이 아니란 걸로 알려졌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언합니다. 근데 내용이 올바른 것 같기도 하고 핀트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버렸다. 인권 침해를 수사해야 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 침해를 저지른다. 검찰이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 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 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 어느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언론의 폭주를 제어하지 못한다. 이거라는데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총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가혹한 전직 장관은 조국이겠죠. 가혹한 수사 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 노무현, 한명숙, 조국. 그런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이 힘가진 자에 대해서는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막강한 경제 권력과 언론 권력을 앞에서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 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 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끼지만 진짜?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연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또 보면은 노무현, 한명숙, 조국을 얘기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입해버리면은 100% 맞아떨어지는 얘기잖아요.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 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 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 언론의 폭주를 제어하지 못하고 이거 정확하게 박 대통령 사기탕의 사건 아닙니까 이거를?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은 오히려 제가 볼 때 이것과는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수사를 제대로 착수하지 못했죠. 한번 수사한 다음에 그분이 뛰어내려서 더 수사 나가지는 못했고 그 당시 검찰이 발표했던 내용이 팩트가 뒤집어진 게 있습니까? 노무현 관련 수사해가지고 그때 이인규 중수부장이 주도했었는데 이인규 중수부장하고 그 밑에는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밑에 있었는데
검찰이 그 당시에 노 대통령 수사 관련된 과정을 맞아요. 언론에 많이 흘렸는데 언론에 흘린 내용 중에서 거짓말을 밝혀진 게 제 기억으로는 단 한 가지도 없는데요. 일단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은 건 아니라고 검찰이 이미 발표를 했고, 다만 박연차 회장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건 박연차 회장의 진술이에요. 100만 달러를 들고 청와대에 가서 청와대 비서관에게 전달해주고 그 돈을 권양숙 여사가 받아서 대통령 전용기를 통해서 미국으로 반출했다. 이거 다 사실로 확인된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뭐 검찰이나 언론이 뭐 조작한 거 있어요? 다만 그 당시의 쟁점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영부인이 돈 받은 것과 노무현 대통령이 받은 거라고 그렇게 공범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느냐 가지고 논쟁했었죠. 그러다 뛰어내렸는데 한마디로 경제 공동체냐 아니냐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사건에서는 노무현과 권양숙이 그때 억지로 막 아니라고 얘기했던 쪽이 이제 이른바 친문진영인데,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막말로 영부인이 돈을 얼마를 받든 범죄가 아니다, 뇌물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 거고, 검찰 쪽에서는 당시 노무현과 권양숙은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무현이 이미 박연차 회장한테 돈을 가져와라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노무현에게 들어간 뇌물이다라고 주장을 한 게 검찰이고, 그건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지 팩트가 조작된 건 아니지만, 이제 와서 보면은 그 논리면은 도대체 최서원과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관계길래 노무현과 권양숙도 경제공동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친문 쪽에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최서원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공동체라는 얘기냐, 답변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이든 추미애든 조국이든 경제공동체려면은 박근혜 대통령 돈이 최서원에게 들어가고 최서원의 돈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들어오고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검찰은 과 특검, 윤석열이죠. 박근혜 대통령 수사한 윤석열의 특검은 그 증거를 못 찾아가지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 집을 최서원이 사줬다고 질렀는데 자금 흐름상 최서원의 돈이 들어간 게 없으니까 그냥 덮어버리고 입과 판결문로만 그냥 둘이 공동체라고 얘기를 했고, 법원에서조차 도대체 왜 둘이 공동체라는 거를 설명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당파적으로 가도 역지사지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사회적 공인 아닌가? 추미애가 이런 정도로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사례를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는데, 넣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 내용을 적용하면은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추미애 장관의 글을 보면은 바로 최소한 탄핵무효를 외쳤던 보수 파리들은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을 딱 떠올리고, 야, 이 윤석열의 이 특검 이것도 너무하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보수 군부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잊어버리고 윤석열 대통령 만세를 부르고 있는 거죠. 의도와 관계없이 추미애 장관의 이 전문은 보수 군부어들에게 정신 차리라는 메시지가 던져지는 겁니다.